이번엔 개성공단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북 관련 정책들을 검토해왔었던 통일부의 정책혁신위원회, 개성공단 폐쇄 등이 초법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당에서는 전 정권 관계자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최소한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평화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피해 규모는 1조 5천억이 넘어섰고 남과 북이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 관계를 산산이 무너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국민을 속여가면서까지 중단 결정을 내렸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여권은 저렇게 강하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통일부 정책위원회가요, 개성공단 중단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내리기에 했던 북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혀 지적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그 개성공단 중단과 또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라고 비판한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통일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 북한만 박수칠 내용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수 정권의 모든 정책들을 적폐로 낙인 찍기 위해 혈안이 되어 이제는 북핵 미사일 도발, 북한의 무력 도발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까지도 적폐라고 낙인 찍는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남북관계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관련 법적 절차들을 모두 거쳐 중단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5.24 대북 제재는 북의 천안함 공격으로 우리 병사 46명이 죽음을 당하고 또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최소한의 대북 제재였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역시 2016년 1월 북의 4차 핵실험에 이어서 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으로 나온 조치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천안함 폭침과 아까 말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이 군사 도발이 이 같은 고강도 조치의 배경이었다는 점은 외면했던 거에 이번 TF팀의 조사 결과 발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북교류 협력만이 답이라는 식의 어떤 그런 좀 뻔한 원론적인 주장만 계속 좀 되풀이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통일부 정책 TF에 참가를 했었던 동국대 고유한 교수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개성공단 자체가 갖는 성격이 이제 공공재적 성격도 일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중요 결정을 할 때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에 참석했던 이 민간 위원분들 대부분이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왔었던 인사들로 다 갖춰져 있어서 이게 편향된 결론이다, 이런 얘기들이 또 일부 나오거든요. 네, 인물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총 9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되는데요. 위원장인 김종수 가톨릭대 교수는 2000년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이 고유한 동국대 교수는 북한 정치체제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통일부 자문위원을 역임을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평통 기획조정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강영식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사무총장은 1998년부터 100여 차례 넘게 북한을 방문하면서 식량, 의약품 지원, 병원 현대화 사업 등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위원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온 학자, 대북 지원 단체 출신이 다수입니다. 이 대북 제재로 모금과 활동의 제약을 받았던 단체 관계자들에게 이 정책 평가를 맡긴 것은 이해 충돌이다, 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편향된 인사들의 편향된 결론이라고 논평을 내놨습니다. 북한만 박수칠 내용이다라는 표현까지도 썼었는데, 자, 그런데 통일부 혁신위는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 재개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만은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 폐쇄 잘한 거거든 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네, 서로 정반대 입장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통일부 혁신위 같은 경우는 금강산 관광에다가 개성공단 재개, 여기에 오이사 조치 해제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다 이러한 권고까지도 내놨어요. 예. 정치권도 어떻게 보면 가세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개성공단 중단 배경과 관련해서 북한의 위협과 유엔결의 위반 때문이었다. 이거 결정 자체가. 그래서 예. 폐쇄 결정을 거듭 옹호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를 했거든요. 하하. 그러면서 한국 정치권에서 이렇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모든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개성공단 재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여건이 조성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상황은 유엔 차원에서 그리고 각 국가가 아주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데 또 이런 목소리를 낸다? 참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관련 법적 절차들을 모두 거쳐 중단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5.24 대북 제재는 북의 천안함 공격으로 우리 병사 46명이 죽음을 당하고 예. 또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최소한의 대북 제재였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역시 2016년 1월 북의 4차 핵실험에 이어서 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으로 나온 조치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천안함 폭침과 아까 말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이 군사 도발이 이 같은 고강도 조치의 배경이었다는 점은 외면했던 거에 이번 TF팀의 조사 결과 발표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남북교류 협력만이 답이라는 식의 어떤 그런 좀 뻔한 원론적인 주장만 계속 좀 되풀이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통일부 정책 TF에 참가를 했었던 동국대 고유한 교수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개성공단 자체가 갖는 성격이 이제 공공재적 성격도 일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중요 결정을 할 때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에 참석했던 이 민간 위원분들 대부분이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왔었던 인사들로 네. 다 갖춰져 있어서 이게 편향된 결론이다 이런 얘기들이 또 일부 나오거든요. 네, 인물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총 9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되는데요. 위원장인 김종수 가톨릭대 교수는 2000년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예. 이 고요한 동국대 교수는 북한 정치체제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 통일부 정책위원회가요. 개성공단 중단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내리기에 했던 북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혀 지적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그 개성공단 중단과 또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라고 비판한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통일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 북한만 박수칠 내용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수 정권의 모든 정책들을 적폐로 낙인 찍기 위해 혈안이 되어 이제는 북핵 미사일 도발, 북한의 무력 도발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까지도 적폐라고 낙인 찍는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 남북관계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개성공단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북 관련 정책들을 검토해왔었던 통일부의 정책혁신위원회, 개성공단 폐쇄 등이 초법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당에서는 전 정권 관계자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최소한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평화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피해 규모는 1조 5천억이 넘어섰고 남과 북이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 관계를 산산이 무너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국민을 속여가면서까지 중단 결정을 내렸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여권은 저렇게 강하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통일부 자문위원을 역임을 했는데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평통 기획조정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강영식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사무총장은 1998년부터 100여 차례 넘게 북한을 방문하면서 식량, 의약품 지원, 병원 현대화 사업 등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위원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온 학자, 대북 지원 단체 출신이 다수입니다. 예. 이 대북 제재로 모금과 활동의 제약을 받았던 단체 관계자들에게 이 정책 평가를 맡긴 것은 이해 충돌이다. 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편향된 인사들의 편향된 결론이라고 논평을 내놨습니다. 북한만 박수칠 내용이다라는 표현까지도